최강의 식물식. 지은이 윌 벌스위츠. 의사 면허를 소지한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지타운 의대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수석 레지던트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병원의 소화기 내과 특별 연구원을 지냈다. 또한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 재직 시절 임상연구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길링 공중보건대의 전염병학 특별 연구원 과정을 마쳤다. 네, 오늘은 최강의 식물식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목차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있나요? 여기는 또 이제 3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 건강의 원동력은 미생물. 2장, 장과 건강을 해치는 생활방식. 3장, 섬유질 솔루션. 2부는 섬유질 풍부한 식습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장, 다양한 식물을 먹고 있나요? 5장, 예민한 장을 위한 맞춤형 식물식. 6장, 발효식품의 부상. 7장, 장 건강 보충제의 힘. 8장,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군. 마지막으로 3부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위한 최강의 식물식. 그 안에 9장, 365일 챙기는 섬유질. 10장, 최강의 식물식 4주 식단. 이렇게 저자가 목록을 나누었고요. 목차를 저는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은 1부예요. 1부 스타트. 우리 몸을 정말 내가 제대로 잘 알고 있나, 요 부분인데 처음부터 1부에 해당되는 부분 살며시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1장 34페이지. 네, 낭독합니다. 건강의 원동력은 미생물.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친구들. 내가 의대를 졸업한 2006년만 해도 장내 미생물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당시에는 장내 미생물의 60%는 일반 배양 접시에서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장내 미생물을 연구할 방법도 없었다. 장내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에 관한 정보를 얻어낼 방법이 없었다. 솔직히 장내 미생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이 분변 세균이기 때문이다. 똥 속 미생물 말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불량배 같은 이 장내 미생물들은 어쩌다 보니 함께 지내고 있을 뿐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06년 미생물 실험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배양 접시 단계를 벗어나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복잡한 층위 구조를 분리해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인간의 장에 서식하는 200여 종의 세균만 알고 있었지만 이후 1만 5천 종의 세균을 확인했고 현재는 무려 3만 6천여 종에 달하는 세균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내 미생물 연구를 가로막는 장벽은 제거되었고 수문이 개방된 셈이다. 그 이후로 관련 연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사이에만 세균을 주제로 한 논문이 12,900편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 40년간 발표된 세균 주제 논문의 무려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마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장담컨대 어떤 내용을 읽었든 그저 수박 겉핥기 식이었을 것이다. 미생물학 분야는 매우 빠르게 인간 생활에 파고들고 있지만 우리의 보건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임상 실험에 들어가고
의사들이 인식하기까지 평균 17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다수 의사들은 여전히 배양 접시 시대에서 진료하고 있는 셈이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들어봤지만 이 정보를 진료 과정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알아내지 못한 상황이다. 왜 기다려야 하는 걸까? 나는 이 연구를 놀라움에 빠진 채 모니터해왔고 당장이라도 알려줄 수 있다. 17년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장내 세균을 연구하면서 몸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서식하는 방대한 규모의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다. 이 군집을 장내 미생물군이라고 한다. 이 군집의 유전자 정보를 특정해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 몸속에는 5가지 유형의 미생물이 서식한다. 세균, 진균, 기생충, 바이러스, 고세균이다. 세균은 우리 대부분이 두려워했던 단세포 생물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대장균이나 녹농균처럼 건강에 해롭고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균은 유익하다. 마치 개와 같다. 대부분의 개는 인간의 좋은 친구지만 어떤 개는 쓰다듬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개를 대할 때는 개와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도그 위스퍼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군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나와 같은 사람, 즉 분변 위스퍼러가 필요하다. 진균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세포핵과 기타 세포기관이 있는 다세포 생물이다. 세균에 비해 구조는 더 복잡하지만 세균과 처지가 비슷하다. 대부분의 진균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균과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제로섬 게임이다. 진균과 세균 둘 중 하나가 번성하면 다른 하나는 쇠퇴한다. 바이러스는 DNA로 구성된 아주 작은 입자다.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처럼 생명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인플루엔자나 비형 간염 같은 질환이나 HIV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군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몸속 세균이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 기생충은 자연계의 도둑이다. 숙주의 에너지를 훔치고 아무런 이로움도 주지 않고 계속 숨어 지내려고 한다. 지아르디아 편모충의 한속 척추동말의 장속에 기생함부터 트리코모나스 트릭이라고 부르며 성관계를 통해 감염됨. 약 25m에 달하는 길이로 섬뜩함을 주는 무시무시한 회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이 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기생충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생각보다 흔한 기생충도 있다. 예를 들어 6천만 명의 미국인이 톡소플라스마 곤디 만성 감염된 상태이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세균이 있다. 이 고생물은 산소가 존재하기도 전인 40억 년 전부터 지구에서 서식했다. 고세균은 심해의 단층 틈이나 화산 내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미생물 친화적인 우리 대장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고세균은 생명력이 질긴 생물이다. 고세균에 대해서는 이제 막 알아가는 수준이지만 고세균은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해 세균이나 진균과 경쟁할 것 같지 않아서 우리 몸속 다른 미생물처럼 식단으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장내의 미생물군의 규모는 파악하기 쉽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중 단 한 차례의 전투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이해해 보려는 것과 같다. 사상자의 수가 너무 천문학적이라서 사상자가 하나의 개체, 실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득이 무시하게 된다. 장내 미생물의 경우 우리 대장에는 무려 39조 마리의 미생물이 있고 그중 대부분은 세균이다.
부끄러워하거나 역겨워하지 말자. 물론 불쾌할 수 있지만 장내 세균이나 분변 속 세균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경이롭고 매력적인 군집이다. 어쨌든 라이언 고슬링의 대장에도 세균이 있다. 과연 세균이 해로운 것일까? 39조 마리의 미생물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 아주 청명한 밤, 캐나다 북부 지역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야말로 은하수의 별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다. 그 별들의 숫자에 100을 곱하면 우리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 수가 된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수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 몸은 10%만 인간이고 90%는 세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생물계를 구성하는 6가지 영역 가운데 4가지 영역의 생태계 역할을 하는 초개체다. 그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세균, 진균, 고세균, 원생생물이고 나머지 2가지 영역은 동물계와 식물계다. 우리는 인간 그 이상의 존재다. 생명의 순환 그 자체다. 인간의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지구와 비교된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마존 열대우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태계인 셈이다. 생태계는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아마존 정글에서 모든 동식물과 미생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 심지어 모기나 뱀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 만약 모기나 뱀이 사라진다면 내가 그것들을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생태계의 건강을 약화시킬 것이다. 어떤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장 마이크로바이옴도 예외가 아니다. 균형을 위해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우리 몸속에는 300종에서 1000종 사이에 세균이 서식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의 대장 속에는 다양하고 많은 미생물군집이 존재할 것이다. 대장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포 장벽을 쌓고 미생물군은 건강의 원동력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다한다. 장내 미생물의 놀라운 힘. 세균이 소화작용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균은 팀을 이루어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추출한다.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많은 경우 세균이 우리보다 음식물을 더 잘 소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화 과정을 세균에게 의존하도록 진화했다. 하루 약 1.4kg의 음식물이 우리의 장내 미생물에게 흘러 들어간다. 장내 미생물은 수동적인 감시자가 아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미생물의 먹이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지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미생물이 같은 먹이를 먹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에 따라 특정 미생물 집단이 힘을 얻고 다른 미생물 집단은 약해진다. 만약 식단에서 어떤 식품군을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면 그 식품군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은 굶어서 멸종될 것이다. 미생물은 아주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동안 선택하는 음식에 따라 미생물 50세대의 진화가 달라진다. 미생물을 변화시키는 데는 며칠 혹은 몇 주도 걸리지 않는다. 한 입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통제할 수 있기에 우리의 장 마이크로바이옴 역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문만큼이나 독특한 장내 미생물 조합이 이루어진다.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 또한 달라진다. 미생물 대사는 음식물의 생화학적 변화로 이어진다. 유익한 세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염증을 줄이고 건강과 균형을 촉진하는 물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한다.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유익한 화합물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유해한 미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화합물을 생성해서 우리에게 벌을 준다.
트리메티라민 N 산화물 같은 유해 화합물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자. 약을 포함하여 우리가 입에 넣는 모든 것은 이 미생물들에 의해 처리된다. 이는 동일한 약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고 누군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화학요법이 시클로포스파미드는 약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내 미생물에 존재한다. 과학 전문 주간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장이 건강할수록 시클로포스파미드를 이용한 암 퇴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미생물에 의존하는 것은 소화 과정뿐만이 아니다. 미생물의 활동은 대장 외의 영역까지 확대된다. 만약 인간의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를 규정한다면 5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면역력, 신진대사, 호르몬 균형, 인지력, 유전자 발현이다. 이 5가지 요소는 우리가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기반이다. 놀라운 점은 미생물군이 이 5가지 요소 모두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선 장내 미생물이 몸 안의 일종의 지휘 본부라는 점부터 짚고 가자. 심장과 뇌를 포함하여 우리 몸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장내 미생물의 지휘인 경우가 많다. 장내 미생물은 팀을 이뤄 작용하지만 종종 전문성을 가지고 작용하기도 한다. 장을 각자 다른 직무를 맡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자. 노동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당연히 전문성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만약 엔지니어 셀리가 퇴사해서 엔지니어 마크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면 일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역량 덕분에 주어진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엔지니어가 퇴사한 자리를 컨베이어 벨트 운전사가 대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은 엔지니어, 컨베이어 벨트 운전사, 목수, 용접공, 기술자처럼 전문가 대신 모든 직종을 영업사원으로만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장은 잘 돌아가지 않고 신호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황은 엉망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부족하면 면역력, 신진대사, 호르몬, 인지력, 유전자 발현 등 5가지 주요 영역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장내 미생물이 있다. 디스바이오시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장이 손상되거나 미생물군이 무너지면 다양성을 잃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염증성 미생물의 비율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유익한 미생물이 죽으면서 생긴 공장을 유해한 미생물이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장벽이 더 이상 항염증성 미생물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대장벽을 함께 지탱하고 있는 치밀혈압에 손상을 주고 새는 장이라고도 부르는 장투과성 증가 현상이 발생해 세균 내 독소가 혈류로 흘러나가기 때문이다. 이 세균 내 독소는 혈관에 들어가 온몸을 빠르게 퍼져나가고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른다. 분명 좋지 않은 징조다. 세균 내 독소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유해한 세균에 의해 생성되고 만성 저등급 염증부터 폐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한다. 세균 내독 소혈증은 자가면역 질환, 비만, 관상동맥 질환, 우혈성 심부정, 제2당뇨형, 알츠하이머병, 알코올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 퇴행성 관절염 등 수많은 질환과 관련이 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겁먹지 말자. 빛은 어둠을 압도한다. 예를 들면 이전에 클로스트리움 디피실레라고 불렀고 흔히 줄여서 CDP실레라고 부르는 세균 클로스트리디오데스 디피실레가 있다. 이 CDP실레는 대장에 서식하는 병원성 세균으로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도 서식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골칫덩어리 CDP실레보다 숫자가 많아져 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이 손상되어 유익한 미생물의 수가 충분치 않다면 CDP실레가 증식하고 점차 강력해져서 복통, 열,
심한 혈변 설사를 동반한 대장염을 일으킨다. 이는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폐혈증은 건강한 이들의 목숨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염증 반응이다. 이 경우에는 감염 부위를 제거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 대장 전체를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내가 의대를 다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C-디피실레는 항생제를 복용 중인 입원 환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장에 항생제를 네이팜탄처럼 쏟아부으며 유익한 세균까지 죽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C-디피실레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장을 장악하게 될 것을 이해하고 있다.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C-디피실레 감염을 다른 항생제로 치료하려고 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2010년경에 이르자 항생제 부작용 사례는 더 많아졌다. 또한 C-디피실레 감염이 새로운 집단, 즉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없거나 입원한 적이 없는 젊은 사람에게서 갑자기 늘어났다.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내가 의대에서 배운 의학 지식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구식이 되어버렸다. 항생제의 효능이 떨어지면서 의학계는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 항생제를 이용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중 운이 좋지 못한 이들은 대장을 제거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빛은 어둠을 압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절망의 시기에 현대의학은 가장 기이하고 비루한 곳으로 관심을 돌렸다. 바로 인간의 분변이다. 오타가 아니다. 정말 분변을 치료제로 사용했다. 이를 분변이식이라고 한다. 최초의 분변이식 기록은 1500여 년 전 고대 중국에서 확인된다. 건강한 사람의 분변 미생물군을 아픈 사람의 대장에 이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건강한 분변을 C-디피실레에 붓는다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포악한 C-디피실레는 오지의 마법사에게 도로시가 쏟은 양동이의 물을 맞은 서쪽 마녀 같은 반응을 보였다. C-디피실레가 나 녹고 있어, 녹는다고 라고 울부짖으면 분변 이식을 받은 사람은 하루나 이틀이면 낫는다. 상태가 호전될 뿐만 아니라 병이 낫는다. 분변 이식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분변 이식은 아주 단순하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공장에 알맞은 세균 노동자를 다시 투입하는 것이다. 세균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즉시 병원성 세균인 C-디피실레를 억제하고 제압한다. 이는 세균은 이식되었지만 감염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분변이라는 게 음식물을 소화시킨 후 남은 찌꺼기일 뿐이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다. 분변 무게의 60%는 사실 세균이다. 여기에는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 모두 포함된다. 장내 미생물을 찍은 스냅 사진인 셈이다. 완벽한 스냅 사진은 아니지만 대장에 서식하는 다양한 세균의 모습을 보여준다. 심지어 단식을 해도 몸에서는 분변을 생성한다. 장내 미생물이 끊임없이 번식하고 죽기 때문이다.